연말정산 매년 하긴 하는데 조금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월급 받을 때 일부 가분세라고 해서 세금을 조금 떼게 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간이세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소득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내가 냈던 세금하고 비교를 하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인데, 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냈던 세금이 더 많았다면 이제 환급을 받는 것이고, 오히려 연말정산을 했는데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과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 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내가 냈던 세금이 최대 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연말정산에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첫 번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에 취득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14일 현재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되는데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중소기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따른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는 저희 같은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병원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신규 입사자들에 대해서 이 신청서를 받기는 하는데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회사에 일단 확인을 하고 내가 이거 연말정산 감면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회사에다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신청 방법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 그냥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그 이후 절차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뭐 간단합니다. 네, 이게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5년 동안 내가 냈던 세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과거 것을 수급해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3.3% 떼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 대상은 연말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도 3.3%를 떼고 있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전 회사에서 내가 취업 신청해서 받고 있다가 이직을 한 경우에 이 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이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새로 입사한 그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신청서 작성 시에 최초 취업일이라는 그 기재란이 있는데, 이 기재할 때 날짜는 이직한 현재 직장이 아니라 최초 취업했던 그 직장의 취업일을 기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다음 제가 교육비 관한 공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교육비 공제에서 뭐 대학원비, 대학교비 이런 등록금이 되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시긴 하지만, 만약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다면 이 상환하는 금액도 역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학자금 대출이지 생활비 대출로는 감면 받을 수가 없고요. 별도 한도 제한이 없어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상환해주고 계시다면 이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대학생인데 소득이 있고 학자금 대출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거고, 통상적으로는 우리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면서 상환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에도 가능하겠죠. 이게 장학재단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긴 하는데, 혹시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네, 지금까지 청년을 위한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연말정산 혜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